올 한 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코로나19가 남긴 상처가 많습니다.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고 여행이나 문화생활에 제약도 많아졌는데요. 게다가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시 서부지부 내과 전문의 최윤호 부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부원장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과 전문의 최윤호입니다. 요즘 그 날씨가 쌀쌀해지고 환절기가 생기면서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 관리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한번 우리 사회자님하고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신 김에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코로나19가 어떤 질병인가 하는. 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작년 이제 12월에 이제 새로이 발견된 이제 변종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죠. 그래서 그 네임을 이제 코비드19라고 이렇게 붙였고요. 아직까지 그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 중에 있지만은 아직 확실하게 이제 개발된 게 없어서 지금 우려가 높은 그런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그 백신이 개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진자들이 완치 판정을 받았다 뭐 이런 이제 상황으로 병원에서 퇴원들 하시고 하는데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우선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치료와 치료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잡아드리면 보통 이제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를 나누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경증 환자는 전체 환자의 한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그 대증 치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수액이라든지 뭐 해열 진통제 같은 그런 대증 치료가 주가 되겠고요. 나머지 한 20% 미만에서 중증 환자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런 환자에 대해서만 이제 항바이러스제, 면역 글로불린 투여,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혈장 치료제 같은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경증 환자들은 입원을 해서 어떤 격리해서 그 증상에 맞춰서 이렇게 치료제를 사용하니까 그 완치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증 환자들은 일반적인 대증 치료에 이제 치료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이러스 농도가 떨어지면은 이제 퇴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중증 환자에 한해서 이제 합병증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망률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약을 투약을 하면서 중증 관리를 하는 그런 크게 두 부류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후유증도 있다고 그러던데 후유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요즘 계속 이제 후유증에 대한 계속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호소하시는 후유증 중에 하나가 이제 전신 무력감,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심각하다고 하는 그런 후유증 중에 젊은 사람들 중에 폐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폐섬유화증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네. 젊은 사람들 중에 그 어떤 평소 활동을 해도 이제 숨이 찬 증상이 이제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정신 착란이나 이제 선망 같은 그런 신경 정신적인 그런 후유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백신이 생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후유증에 대한 것도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증세가 독감 증세하고 비슷하다고들 그러시는데 트윈데믹이 올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트윈데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독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는 서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균주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가을 겨울철에 동시에 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바이러스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겹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트윈데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말씀하셨듯이 독감과 코로나19의 그 바이러스 유형이 좀 다르겠죠? 그렇습니다. 그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A, B, C 세 가지 타입이 있고 특히 이제 인간에게 미치는 유형은 A 타입과 B 타입이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치료제와 백신이 전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앞에 소개해 드렸다시피 코비드19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인데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게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 한참 독감 예방접종 맞아야 된다, 또 안 맞아야 된다, 독감 예방접종하는 약이 좀 어떻게 됐다라는 이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생각에는 그럼 독감 예방접종을 꼭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건강한 성인들 중에는 이제 독감 접종을 안 하시는 분도 지금까지는 계셨는데 요즘 같은 그런 트윈데믹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좀 철저하게 이제 방어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은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한 그 시민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독감과 코로나가 서로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방어를 하고 있으면은 조금 시민들 그런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좀 불안감 해소도 되고 건강에도 좋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폐렴구균 백신 예방 접종도 함께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보통 이제 폐렴구균 접종은 2세 이하의 소아 65세 이상의 어떤 노인들한테 이제 접종을 권장을 해드리는데요. 그렇더라도 그 50세 이상 그 환자분들 중에 면역 저하자, 그 다음에 심폐기능 저하자, 그 다음에 그 어떤 암이라든지 이런 면역이 억제된 그런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폐렴구균 접종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좀 어린이들이나 좀 나이 많이 드신 노년층이나 이런 분들이 맞는 거는 좋은데 모든 분들이 다 이거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맞으실 필요는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려해 보시고 예방 접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요즘 그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지나치지 않은 게 예방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예방법도 그렇고 요즘 또 소규모 집단 감염이 많아서 집단 감염 예방법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은 이와 관련돼서는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방송에 많이 소개가 돼 있잖아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은 시민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들이고요. 저는 이제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좁은 공간 안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을 가급적 피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아무리 이제 비말 감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그러니까 침방울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하지만은
좁은 공간 안에 다닥다닥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기 중 감염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좁은 공간 안에 그 여러 명 있는 거는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최대한 이제 그 환기를 충분히 자주자주 하셔서 어떤 바이러스 밀도를 낮춰주시는 것이 좋은 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기본적인 또 예방법으로 뭐 손 씻고 마스크 하는 거는 기본이고, 또 그렇게 어떤 집단적인 감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인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또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부원장님 보시기에 한때는 그 마스크 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뭐 KF94를 꼭 써야 된다. 아니다, 뭐 일반적인 마스크를 써도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부원장님 보시기에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침방울로 이제 전파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뭐 그 침방울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부직포 마스크 같은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좁은 공간이나 이런 공간 그 바이러스가 많이 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KF94가 안전하겠죠.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KF94가 좀 더 타이트하게 예방을 해줄 수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외 요즘 이렇게 뭐 저도 보도를 보니까 뭐 요즘은 또 한강도 출입 통제를 하고 있는데, 야외에 나가서 이렇게 뭐 술도 드시고 뭐 하시는 분들도, 모임도 갖고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는 또 의견을 갖고 계신 시민분들도 계세요. 그와 관련돼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그 실내보다는 야외가 안전합니다. 바이러스 밀도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야외일지라도 그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떤 그 대화를 한다거나 뭐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자주 연출이 되면은 뭐 그런 상황에서도 뭐 감염이 이론적으로는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 무증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것도 사실 상당히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이 침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전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은 간혹 또 무증상 이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일단 모든 바이러스가 대부분 이제 잠복기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우리 몸에 이제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전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태의 잠복기 기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소위 이제 스텔스 바이러스, 그러니까 무증상 잠복기인 상태로 이제 지내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증상이 뭐 기침, 가래, 열이 이제 발생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전염성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격리가 필요하고, 또 그 다른 건강한 성인하고의 어떤 거리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겠지만은, 무증상 감염기에는 사실 그 전파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런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서로 전염되고 이런 걸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개인적인 예방법들도 또 상당히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원장님 생각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면역력을 키우는 생활 습관이랄까, 뭐 이와 관련돼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전에 방송에서도 이제 그 꼭 추천드렸던 그런 면역 증진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뭐 그런 책도 있었잖아요. 뭐 내 몸 그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 세포가 이제 30%가 이제 증가한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고 그러는데, 그 우리 몸에 이제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가을 겨울철에 이제 자주자주 이제 따뜻한 물을 마셔준다거나, 아니면은 그 유산소 운동, 몸에 조금 땀이 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릴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그 면역 세포도 증강이 되고 바이러스의 그런 억제력도 좀 가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요즘 같은 코로나 엄중한 상황에 우리 부원장님 말씀 알맞다나 좀 면역력을 좀 증대시키는 이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시고 가벼운 운동을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브루라 그러죠. 뭐 우울증도 생기시고 뭐 스트레스도 받으신다 그러고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좀 뭐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뭐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적 활동이 떨어지고 집안 내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우울감이나 이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하시거나 이러실 게 아니고 언젠가는 이제 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집안에서 가벼운 그런 스트레칭 같은 그런 걸 통해서 그 어떤 그 마음의 이완, 심신의 이완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집안 내에 어떤 그 환기 같은 것도 충분히 하시면은 기분도 조금 더 나아지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가벼운 산책이나 뭐 가벼운 운동 또 환기하시고 기분 전환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부원장님,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건강검진의 중요성도 굉장히 다시 부각되는 것 같고요. 또 이 건강검진도 금년 말까지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시고 이렇게 뒤로 미루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한 말씀 좀 더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 그 건강관리협회 이제 서부지부 같은 경우 이제 검진 위주의 어떤 기관이고요. 또한 지금 현재 이제 백신도 이제 수급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아무래도 그 백신과 이제 검진 그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수검자도 많고 접종 대상자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이 붐비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현재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유지를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어떤 그런 건강을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검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검진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병원에서 받으실 때도 이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제 철저히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건강검진 받으실 때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하시고 아주 안전하게 건강검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편하신 시간에 가까운 병원이나 건강관리협회나 이렇게 찾으셔서 건강검진 받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남기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카메라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시고 우울감이 있으시고 스트레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이런 코로나 문제를 어떤 뭐 집단이라든지 어떤 단체의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하는 그런 마녀 사냥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어떤 누구를 특정하게 원망하고 뭐 그런 마녀 사냥 같은 그런 걸로 어떤 정신의 어떤 피폐함을 가져올 것이 아니라 그 성숙한 시민으로서 조금 더 우리 이웃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배려하고 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멋진 시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원장님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조금 힘들고 지치겠지만 방역수칙을 지키며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